네,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목요일 아침 방송이 5%입니다. 자, 마이크론 실적이 미치게 났어요. 자, 많이 궁금하실 텐데 우리 실전 포트 빅스윙상 사이클 잘 타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제는 제가 집안일이 좀 있었어요. 예, 덕분에 잘 갔다 왔고 많이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체이싱하고 어제 마감 시장 못 올려드렸잖아요. 요 아침 시장 보시면 마감 시장 플러스 멤버십 플러스 오늘 마이크론 특히 바이오까지 커버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같이 꼭 좀 봐주세요. 자, 지금 성장 어닝 그다음에 밸류 문제가 하나도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급등급락하고 어제 우리나라다 보니까 막 빠졌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 막 그러고 있던데 여전히 아직까지도 변동성 대응 구간입니다. 우리 현금 30% 만들어 둔 거 충분히 괜찮아요. 야, 지금 아침에 보니까 마이크론도 치고 삼전하니 코스피 신고가 막 치겠던데요.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급하게 하지 마세요. 예전에 저는 추경 매수는 약간 자제시키는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런지까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특히나 어제 미국도 헬스케어가 이틀째 신고가 나오고 있어요. 어제 보니까 제 생각보다 바이오에 들어온 돈이 상당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마이크론 실적은 당연히 보고 우리나라 삼전하니 코스피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 바이오가 올라오거든요. 이 부분이 의미가 있어서 우리 갖고 있는 많이 쪼그라져 있는 바이오 포트에 대한 얘기도 의미 있게 한번 드릴 겁니다. 유가도 빠지고 금리도 빠지고 이것도 되게 좋죠. 마지막에 실전 투자 포트까지 말씀 다 드려볼게요. 자,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면서 한번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야, 근데 이제 마이크론 실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요. 자, 마이크론이 어제 장중에 미국도 출렁거리고 걱정돼서 5% 빠져 있었습니다. 예, 빠져 있다가 실적 나오자마자 급등을 하던데, 자, 지금 마이크론은 분기가 약간 다르죠. 미국은 약간 자유분방하니까. 마이크론의 분기는 3분기라 보고 3, 4, 5월입니다. 약간 틀리죠. 어쨌든 3, 4, 5월인데 얘들 매출이 414억 불, 영업이익이 335억 불. 마진율 대단합니다. 제가 조금 편하게 이제 말씀드렸던 게 주당 순이익인데 얘들이 EPS인데 얘들이 25불이 났어요. 이게 컨센이죠. 증권사에서 봤던 컨센은 높음에도 불구하고 20불 정도 받고 그걸 더 뛰어넘어서 시장에서 보는 스트릿 컨센 위스퍼 넘버는 22불 정도 받는데 이걸 또 뛰어넘었어. 그러니까 주가가 안 오를 수 없습니다. 야, 난리 났네. 정말 좋네. 할 수도 있겠지만 뒤에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근데 이게 3월달 전쟁 터질 때 말에 나왔을 때는 오른 것도 없었고 미리 빠져 있다가 바닥을 만들면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AI 에이전트 메모리 쇼티지 난리가 나서 영업이익률이 80% 넘게 나오고 있었는데 4월, 5월, 6월 선반이 좀 됐어. 그래서 수급도 터지고 사실 미국은 옵션 쪽, 그다음에 대만이나 일본도 수급 쏠렸고 우리나라 레버리지 같은 것 때문에 더 쏠렸는데 많이 출렁거렸단 말이에요. 장중도 그랬고. 근데 그거를 막 잊을 정도로 숫자는 잘 나온 건 확실합니다. 자, 대신에 지금 말해 3월 달 기준으로는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그때는 큰센의 EPS 8불이었는데 50%나 넘게 나오면서 12불이 났어. 근데 지난 분기 대비해서 25불이 났으니까 얘도 더블이 나온 거죠. 계속 더블, 얘는 50% 더블이 더 났으니까 얼마나 낸드나 메모리 가격이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일장일단 있어요. 그런 면에서 숫자 나온 거는 팩트지만 중요한 건 뭐죠? 가장 지금 중점 보고 있는 데이터 센터, 특히 클라우드, 하이퍼스케일러 쪽에 메모리와 이쪽에 가장 집중되고 있는 거는 뻔히 보입니다. 작년 대비했을 때 7배나 4배나 급증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마진율이 되게 중요한데 이 부분 통해서 NBA에도 봤지만 마진율 추이 어떻죠? TSMC의 이제 그 회장이나 우리 SK의 최태원 회장도 말했지만 언제까지 80% 넘게까지 받을래 했는데 받고 있는 거야. LT에도 말씀드릴 텐데 이번에 GPM이 84% 나왔어요. 올해 더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중요한 거는 다음 분기에 대한 예상이잖아요. 포워드 가이던스. 이거는 이익 더 올라가. 그다음에 GP 마진 있죠. 마진율은 더 올라갑니다. 이유가 있는데 그다음 EPS가 지금은 더블 났지만 다음 분기에는 50% 정도 올라간다고 30% 보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주가 올라간 건 당연한 거고 모든 면에서 AI 수요가 폭발하고 있고 구조적으로 공급이 제약된다. 이 부분은 LTA가 또 있습니다. 16건의 LTA가 있고 전략적인 고객 계약 SCA는 말이 처음 등장했는데 전략적으로 고객 계약하니까 LTA 됐겠죠. 근데 이게 메모리와 낸드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옛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장기 공급 계약이 3년, 5년 맺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현재는 30% 정도 매출이에요. 근데 CEO 말로는 다음 분기 넘어가고 미래 갈수록
50% 정도를 장기 공급 계약을 맺는 데입니다. 그리고 과거 사이클 다르게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메모리 사이클 만들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이 올라가는 부분이고 이렇게 되면 GP 마진 기준으로 장기 공급 계약 때문에 70% 수준까지 마진율은 하한은 보장할 수 있다. 물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올라가는 부분은 지금 보세요. 필반이 또 신고가 칠라 그러고 있고 마이크론도 그러고 있고 D램 이제 곱하기 2배짜리 나온다 하죠. RAM. 근데 브로드컴과 엔비디아는 아직까지 비빌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봐야 되는 부분에 그다음 장비주들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같은 낸드도 많이 올랐어요. 이 가장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하드웨어 쪽이었죠. 물론 약간 비싼 CPU는 살짝 들어오는 면이 있고 여전히 빅테크나 M7들은 조금 약합니다. 이런 부분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좋고 숫자가 미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 신고가 돌파되고 칠 수 있지만 안착은 살짝 이르냐 이렇게 보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얘들이 수급이 특히 숏감마 옵션 쪽에 너무 과도화돼 있잖아요. 어제는 막 푸스로 때리다가 장중에 콜로 바뀌었다가 지금 시작되니까 또 엄청난 콜을 사면서 붙이고 있는데 딴 데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반도체 너무 좋고 성장은이 정말 괜찮은데 제가 보는 면은 사이클을 많이 보잖아요. 사이클. 미리 선반영됐던 3개월에 대한 그런 부분과 특히 수급을 보다 보니까 항상 저는 수급이 털려야지 안정적으로 간다 보지만 이게 덜 털리게 되면 이게 덜 과일이 덜 해소하게 되게 되면 변동성이 남아있다 봅니다. 아직까지 그런 상황이라 저는 봐요. 대만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하루 확 빠지고 출렁거린다 해서 뭐 2배짜리 레버지 이런 것들이 좀 털렸을까요? 냉혹하게. 아직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안착보다는 올라갔을 때 추격 매수를 좀 자제하시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변을 좀 볼까요? 여전히 구글 TPU는 외부 판매를 본격화합니다. 왜? 계속 회사채 발행하고 이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그 금리 좀 떨어지는 모두 연결이 좀 되는데 여전히 토큰 경제학에 대해서 가성비를 봐야 되고요. 다들 보시는 회사채를 계속 발행하다 보니까 물론 메모리가 커서 비용이 제일 크겠지. 그리고 마진율을 되게 많이 주고 있는 상태인데 이미 BO의 추산으로 빅테크들의 회사채 발행이 2,200억 불로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현금을 자꾸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부담이 돼요. 그래도 메모리 좋잖아 하지만 제가 말했던 계속 혼자만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이클과 수급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아직 남은 건 뭐죠? 마이크로는 정말 잘 넘어갔고 기대를 치고 올라갔지만 여전히 반기 패시브 자금 리밸런싱이 남아있어요. 이 부분이 아직까지 저는 7월 초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여전히 좀 주의를 하는 게 맞다 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다 파는 거 아니잖아요. 줄였다 하더라도 반도체 관련 소부장 이쪽이 40%나 있습니다. 40% 제일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변동성을 감안할 수 있고 우리 수익상 괜찮은 비중이다. 이렇게 반도체를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삼전 한익도 아침 올라가고 코스피도 막 치고 가겠지만 추격 매수는 살짝 주의하시고 급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 수익상 삼전 한익도 혹시 좀 덜 팔았다. 현금 좀 들고 싶으신데 이런 분들은 30% 내에서 우리 현금 한 지금 반도체가 40% 비중이 있잖아요. 그 정도 비중 갖고 있으면 저는 충분히 괜찮다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바이오와 코스닥 얘기 좀 드릴 거 있어요. 자, 미국 전체 봤을 때는 아마존도 좀 약하긴 한데 프라임데이 차별화돼 있잖아요. 지금 유가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트럼프 지지율은 역대 최저입니다. 아직도 최저입니다. 더 열심히 어포더빌리티 하셔야 되는데 일단 프라임데이도 괜찮고 자산은 극단화돼 있고 빈부차 크겠지만 소비가 견조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는 미국 경기로는 괜찮게 봐주시고 돈이 쏠리죠. 특이한 거는 빅테크와 M7은 비빌대 그 다음에 지금 필반 내에서 또 반도체 관련 중에서 소프트웨어나 사무금융은 정말 안 좋아요. 너무 쏠려갑니다. 전체로 봤을 때는 테크와 뒤에 말씀드릴 어떤 경기 방어주들이죠. 헬스케어도 봐야 되고 아직까지도 지금 필반 쪽에서 이쪽은 쏠림이 아직까지 확실히 해소되진 않았다. 이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지금 두 번째 중요한 거 이거죠.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바이오가 있고 예전 괜찮았을 때는 헬스케어를 제가 매일 챙기면서 바이오 코스닥 말씀드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워낙 반도체도 쏠렸다 보이고 그렇지만 지금 XBB를 잠깐 볼까요? 오늘 마이크론 때문에 제가 살짝 업이 돼 있는데 좀 눌러야 되겠다. 자, 지금 우리나라 바이오랑 미국 헬스케어는 좀 다릅니다. 걔들은 지금 포도 적정하고 성장주로 보는데 약간 경기 방어주잖아요. 우리가 스윙 타는데 얼마나 신고가 중요한지 아시죠? 중요한 XBB나 IBB입니다. XBI나 IBB인데 얘들이 지금 신고가를 내고 있어요. 월봉이거든요.
특히나 지금 IBB 같은 신고가 내고 있잖아요. 왜 헬스케어가 좋고 이렇게 신고가 내고 있을까요? 얘들은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부담이 되는데 작년 말도 그랬지만 물론 지금 테크가 좋고 반도체 너무 좋아요. 근데 그분이 쏠림이 약간 있는 가운데서 그다음 리밸런싱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전체로 봤을 때 주식을 살짝 줄이면서 지금 금리 떨어지잖아요. 유가 빠진 것도 있지만 채권을 사는 수요가 있어요. 전체로 봤을 때. 그런 리밸런싱도 있고 주식으로 봤을 때는 지금 빅테크 딴 쪽이 약간 약하고 리밸런싱 돼야 되겠지만 이쪽을 살짝 줄이면서 헬스케어나 이런 경기 방어주들 있죠. 이쪽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작년 말도 살짝 그랬거든요. 그런 면 때문에 이란 리스크 감소하고 유가도 떨어지고 금리를 오른다 하지만 그게 살짝 줄면서 테크 비중 축소하면서 이 경기 방어주 이쪽으로 하는 리밸런싱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물론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약간 다르죠. 우리나라는 정책도 봐야 되고 또 수급이 너무 털렸기 때문에 우리나라 바이오도 저는 경계를 좀 하고 있지만 어제 올랐잖아. 이게 사람한테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 진짜 바닥은 아니에요. 진짜 바닥은 아닌데 지금 경기 방어주로 순환배되고 많이 쏠렸던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덜 됐기 때문에 반도체가 물론 제일 많아야 되고 바이오나 코스닥이 적겠지만 저는 지금 오늘 기준으로 아침이 되면 또 바이오 반도체는 막 쏠려가겠지. 그러면 또 코스닥이나 바이오가 살짝 뺏길 수도 있습니다. 또 출렁거릴 수 있을 텐데 제가 극단화 말씀드렸잖아요. 바벨 전략. 중간도 아니고 완전히 바벨 전략 끝에 끝이기 때문에 코스닥과 바이오 포함한 것들은 비중을 조금 늘릴게요. 정말 간만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게 바닥 만들려면 바닥 매기 몇 번 등락 있어야 되는데 어제 반등 준 거나 미국에서 이런 흐름 봤을 때는 우리나라 코스닥 바이오도 정책과 수급상 워낙 다 틀렸기 때문에 정책도 살짝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15% 있던 거를 20%로 코스닥 바이오 포함해서 살짝 늘리겠습니다. 이분 뒤에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 정도로 지금 리밸런싱 볼 때 미국의 헬스케어와 우리나라 코스닥 바이오가 의미가 있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자, 같이 연계해서 보면 지금 트럼프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유가도 많이 빠졌어요. 유가 보시면 지금 69불이 됐습니다. 제 생각보다 더 떨어져서 베센트 말하는 것처럼 약간 돌처럼 떨어지고 있어. 120불, 100불, 80불 뭐 이렇게 있다가 확 빠져버렸는데 이게 전쟁 나기 전이죠. 올해 1월달, 2월달 전만 하더라도 60불 내외 등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까지 갈 수도 있을지는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되면 장기금리다. 케빈 오시다 걱정했던 부분에 약간 흐름이 괜찮을 수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보시면 WTI 69불 급락한다 하더라도 10년물 금리 있죠. 빠져도 지금 아직까지 4.4%예요. 예전처럼 4% 초반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장기금리가 아직까지 유노말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채권을 매수하는 리밸런싱이 좀 있어요. 채권 매수하면 금리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런 면 때문에 빠진 면도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이제 유예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금리 부담은 살짝 있는 부담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제 보시면 꼼꼼한 베센트도 다시 333 법칙 얘기하면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하고 하더라고. 돌처럼 떨어진다. 경제 성장률 3%다. 부채비율 줄인다. 그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자, 대신 하나 볼 건 뭐냐면 제가 달러 얘기 드렸잖아요. 달러가 여전히 100일이야. 조금 다르게 제가 오래 걱정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달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엔화라든지 유럽의 유로가 너무 약세라서 그래요. 둘 다 얼마 전에 금리를 올렸잖아요.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엔화는 지금 배선터 살짝 구두부개하고 있지만 각자 도생 유럽은 여전히 스태그플레이션 걱정할 정도로 경기가 안 좋죠. 그런 면에서 유로는 각자 도생 알아서 하겠지만 이 부분 때문에 달러 올라가서 우리나라 환율 어떻습니까? 1,500도 40원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달러는 제가 보고 있지만 이런 걸 뒷배경 보신다면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니다. 그럼 유가 좀 빠지고 금리 떨어지는 것도 괜찮고 대신에 이제 반도체로 너무 쏠렸던 부분이 미친 반도체 실적은 맞겠지만 올라갔을 때 안착보다는 살짝 출렁거릴 수 있고 가장 큰 하반기와 넘어갈 때 리밸런싱 그런 자금을 제가 금리와 함께 주식 내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특히 보시면 여전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잖아요. 브로드컴이나 엔비디아나 빅테크들이 여전히 토큰 경제학이라든지 가성비 이런 부분이 걱정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못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걔들이 저는 좀 반등 주는 게 안정감 있다 보는데 왜냐하면 필반이 조금 쏠려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을 우리 사이클상 봐주시고 자, 우리나라 많이 올랐죠. 호가 잠깐 볼게요. 와 많이 올라가네. 제가 볼 때는 변동이 많을 때는 어떻죠? 변동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안정감 있게 좀 봅니다. 삼전 안에 물론 둘 다 들고 있겠지만 어제 삼전도 이제 자사주 소각 100조 얘기했잖아요. 또 이제 7월 10일 날 하이닉스는 ADR 좀 빨리 상장하더라고. 그것도 좋은데 올해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또 레버리지를 급하게 가서 주장창 그리는 것보다 둘 다 갖고 있더라도 삼전이 조금 더 안정적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삼전에 점수를 조금 더 주고 있고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반도체 우리가 50% 넘었던 거를 줄여서 여전히 5선이죠. 종목들이 삼전 안이 지수가 되게 좋은데 똑같아요. 올라갔을 때 더 사는 것보다는 혹시 덜 팔았거나 현금 조금 더 있기를 바라시는 분들은 올해 조금 더 팔아도 됩니다. 하지만 40% 정도. 그다음 우리 ETF 뭐 있죠? 이게 되게 좋아요. 이게 사실은 저는 같이 돈다 보기 때문에 소부장 또 코스닥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IT 관련 대형주다 보니까 ETF 두손 되게 좋습니다. 같이 좀 봐주시고 엔스로피 관련주가 아직까지도 묵직하게 별로 안 움직이고 있는데 여전히 전체 합쳐서 비중은 유지하고 있는 게 좋아요. 엔스로피 관련주도 큰 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로 40%는 더 사지 마시고 올라갔을 때 현금 좀 필요한 분들은 살짝 파져서 40% 유지하시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AI 피지컬. 자동차는 여전히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쌉니다. 특히 보시면 로봇 관련해서 모멘텀 뉴스 되게 많이 나와요.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특히 코스닥 로봇도 지금 비중 괜찮잖아요. 추세 괜찮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리면서 비중은 15%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이한 거. 코스닥을 정말 안 좋고 계속 줄이고 알아서 쪼그라들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 갖고 있는 바이오 두 개 있잖아요. 걔들도 지금 많이 줄어져 있겠지만 코스닥 전체 지수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 세 개 기준으로 하셔서 비중을 제가 오늘 처음으로 몇 개월 만에 처음이죠.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20%까지 늘리는 얘기 드렸습니다. 반도체로 가고 오늘 뭐 바이오 출렁거리게 되면 출렁거릴 때 그럴 때 사면 좋죠. 그렇게 해서 오히려 바닥 만드는 과정에서 저는 코스닥 비중 확대를 말씀 좀 드리고 현금은 30%에서 그럼 25% 정도로 살짝 줄겠네요. 변동 있을 때 이 정도 같으면 충분히 감안 가능합니다. 하반기 초까지 이제 그 리밸런스 보시면 되죠. 자, 우선 보시면 우리나라 정책 얘기 많이 나옵니다. 저는 정책은 좌우 아니에요. 좌우 편가르기는 아니라 약간 뉘앙스를 제가 미리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면에서 분명히 쏠린 것도 사실이에요. 쏠린 것도 사실이고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러면서 우리는 포트를 이렇게 해서 약간 바벨적으로 극단이지만 핵심 반도체 많게 적겠지만 코스닥 오늘 처음으로 조금 더 비중 확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 정리를 좀 하면요. 오늘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쏠렸던 부분이 한국, 대만, 일본 급락했다가 또 많이 급등을 하겠지. 그래서 막 치고 가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성장하는 밸류가 좋겠지만 수급 쏠림, 우리 빅스윙 채널의 특징인데 수급과 사이클을 보는 측면에서 아직까지도 덜 털렸어요. 솔직히. 그래서 아직까지는 너무 급하게 보지 마시고 주가 급등 시에 추격 매수를 자제해 주시고 요즘 반도체 비중은 충분하다. 아직 남은 건 뭐죠? 러셀, 연기금, 외국인, 리밸런싱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채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도 이 부분은 하반기 돼서 변화가 될 수 있어요. 다음 주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처럼 유익게 사이클 타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샀다 해서 갑자기 급등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정책 방향과 바닥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중을 옮겨 두시면 충분히 효과가 있다 봅니다. 향후적으로 순환면은 저는 AI 내에서 돈다 봅니다. 그렇게 하고 7월 초에 실적이 얼마나 좋게 나오겠어요. 삼전이. 삼전이 또 숫자만 나오겠지만 7월 초 삼전 실적을 환율과 함께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10일 날 하이닉스 ADR 되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16일 날 우리나라 한은에서 금리 인상하면서 또 변화도 줄 것 같습니다. 자, 개인별로는 한 30%대 뭐 25%까지 현금은 충분히 괜찮고 아직까지 변동성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스윙상 잘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현금 들고 계시면 충분히 우리 사이클 항상 그랬지만 더 좋은 게 또 와요. 충분히 더 좋은 게 오고 자, 이렇게 이벤트 마무리 잘 했죠. 마이크론 잘했고 약간 수급이나 다른 거와 비교해서 리밸런싱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하면 하반기 준비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에 좋아요, 구독 부탁 좀 드리면서요. 마무리하고 오늘 마감 시황 때 또 열심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